네, 자, 제97회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 시험 볼 때도 프로그램은 설치해 주시고요. 수험 번호 5개 2입니다. 이렇게 입력했는데 뒤에 가면 또 화면, 요 숫자가 또 바뀌어 버리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해 주시고, 1로 바뀌어 버렸죠. 이건 제가 고친 게 아니고 프로그램상 오류인 것 같아요. 자, A형으로 편의상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734입니다. 자, 이걸로 통일해서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거래의 조건이 되려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 그리고 수익 비용이 발생이 있어야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3천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거래 맞습니다.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원가 500만 원이 마스크가 소실되다. 소실, 불타서 없어졌다. 자산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되고요. 마스크 8만 장을 전부 다 마스크로만 시작해버리네. 800만 원을 구입하겠다고 상품 주문서를 메일로 발송하다. 돈 들어오고 나간 거 없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수익 비용의 발생이 없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자, 4번 카드 대금 50만 원이 통장에서 이체되다. 통장에 돈이 빠져나갔죠.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요거는 제가 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시험 볼 때. 다음이 계정 중 성격이 다른 것. 미수금은 이건 자산이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선수금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누르면 여기 선수금을 이렇게 치면요. 선수금 있는 대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뭐예요? 부채죠. 그래서 얘는 부채예요. 차량 운반구 유형 자산이죠. 당좌이금 이거 당좌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산이죠. 자산 3개 얘는 배신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채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현금은 말 그대로 통장에서 바로 돈 뺄 수 있는 거고, 현금성 자산은 뭐예요? 현금은 우리 사무실에 현금이 있거나 요구불예금, 보통예금처럼 아무 때나 돈 뺄 수 있는 거에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하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통화대용증권 우편한 증서 요거는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건 앞에서 이론에서 설명했죠. 요거 두 개는. 근데 간혹가다 시험 볼 때 보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요런 받을러 이게 당좌예금 요럴 때는요. 아까처럼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 가서 당좌예금을 클릭해서 보면 오른쪽에 요거에 대한 설명이 쭉 있습니다. 성격, 예금 뭐 쭉 가서 표준 재무제표에 가면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딱 분류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받을어음을 클릭해 봤습니다. 당좌예금이나 받을어음이나 전부 다 당좌 자산인 건 맞아요. 근데 당좌 자산 안에서도 자, 표준 재무제표 받을어음은 매출채권 돼 있습니다. 자,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은 매출채권이라고 이론에서 설명했죠. 자, 매출채권 영역에 들어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3개월 이내에 수금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험 볼 때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 받을어음은 매출채권이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재산법하고 손익법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총수익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자, 요 공식에 대입을 해서 요 자료를 가지고 총수익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우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빼면 당기 순이익인데 자, 기말 자산 기말 부채 있죠? 요거 빼면 기말 자본이 나오겠죠. 기말 자본 얼마냐? 90만 원이죠. 예, 기말 자본 하나는 구했습니다. 자, 이거는 90만 원. 자, 기초 자본은 그냥 여기 딱 주어졌어요. 기초 자본 64만 원 마이너스 64만 원. 그러면 당기 순손익이 나오죠. 자, 기말이 많아요. 이건 1월 1일, 이건 12월 31일. 1년 동안 장사했더니 내 돈, 자기 자본이 얼마 늘어났다.
그래서 94만 원에서 90만 원에서 64만 원을 빼니까 26만 원이 이익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건 순손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총 비용 10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 10만 원. 우리가 구할 거는 총수익이죠. 이걸 X로 보고 마이너스 10만 원은 당기 순이익은 같아야 됩니다. 재산법으로 하나, 손익법으로 하나. 요거는 처음과 끝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과정을 다 보는 거죠. 손익법은. 그래서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금액은 같아야 됩니다. 26만 원. 그래서 뺐더니 그럼 얘가 얼마란 소리? X값은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36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공식 암기하고 있으면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얘는 뭘까요? 이거는 그냥 함정으로 파는 겁니다. 그냥 장식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없어도 돼요, 저거는. 자,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수 있나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이 내용과 관련한 예시 중, 이게 예시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 유형자산, 뭐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 이런 거 있죠.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요거는 자본적 지출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건물을 한층 더 올린다든가 대대적인 수선을 해서 그런 경우 리모델링 한다든가. 자, 그리고 당해 유형자산이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 요거는 뭐예요?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시 말해서 수선비로. 유리창 깨진 거 태풍으로 부셔진 거 새로 갈아 끼운다든가, 건물이 외벽이 너무 낡아서 페인트를 한번 칠한다든가. 페인트 칠했다 그래서 자산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자, 이거는 원상복구고, 자본적 지출은 이건 자산 증가로 처리하죠. 수선비로 안 하고. 자산 증가로. 그래서 자, 건물이 피난시설 설치 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자본적 지출. 파손된 건물 유리 교체, 이거는 수익적 지출, 수선비죠. 원상복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이거는 자본적이죠. 그 다음에 건물이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이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공장을 사무실로 바꾼다든가, 뭐 여러 가지 크게 바꾸는 거, 이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용도 변경.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럼 영업이익이 어느 쯤에 들어있는지 정확히 봐야죠. 손익계산서 기본 구조, 이거 암기하면 참 많이 써먹습니다. 특히 1급에 가서도. 만약에 갑자기 멍 때린다. 우리 프로그램에 손익계산서 봐요. 거기 보면 순서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요 이론교재 341페이지 요 표가 있는데, 영업이익 또는 손실, 영업손익 여기 있습니다. 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얘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매출액, 매출원가, 또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들 급여라든가 세금, 요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 금액이 달라지죠. 근데 그 후에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 이거 뭐 영업의 수익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뭐 기부금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은 단기 순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영업손익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종종 시험 문제 이게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액이 아닌 뒤에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 거래를 찾아내면 됩니다. 영업부 직원들이 야근식 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비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운반비죠.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광고용 전단지 인쇄대금 3만 원 보통기금 통장에 이체해 주다. 광고 선전비 또는 인쇄비, 도서 인쇄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선전비 됐고요. 소망 상사에게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자 비용이죠. 이거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전기하는 문제가 요즘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회계의 기본 개념이 이해가 돼 있나.
아래 붕괴 요겁니다. 12월 1일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계정별 원장에 전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전기 요거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계정별 원장이다 하는 거는 각 계정별로 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접대비라는 계정. 접대비 장부에 적어야 되고 이건 현금 출납부에 적어야죠. 자, 전기 이렇게 붕괴한 거는 요게 차변이다, 대변이다, 금액은 얼마다, 어느 며칠 날 분류하는 겁니다. 우리 수능 볼 때 예비 소집하는 거죠. 반 편성할 때 너는 몇 반, 너는 몇 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자기 반에 들어가죠. 자, 각 장부로 보내야 됩니다. 그 보내는 걸 전기라 합니다. 전기하는 요령 앞에 이론에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자, 요거는 접대비 장부에 가야 돼요. 813번일 겁니다. 코드 번호. 얘는 현금 장부에 가야 돼요. 자, 지금 접대비가 차변에 붕괴가 돼 있죠. 그러면 비용이 발생입니다. 비용이 발생은 이쪽에 적죠. 차변에 붕괴가 된 거는 차변으로, 대변에 붕괴가 된 건 얘는 현금 장부 대변에 가야 돼요. 그러면 보내볼까요? 자, 접대비 계정 차변, 날짜 먼저 적습니다. 12월 1일, 금액은 100만 원. 자, 근데 이렇게 비워두는 게 아니고 여기 뭔가를 적어야 돼요. 접대비 장부니까 접대비 적을 필요 없죠. 다 아는데. 자, 그래서 왜 접대비가 지출이 됐는지, 뭘로 지출이 됐는지 상대편 계정 과목. 서로가 상대편 왼수지간이에요.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뭐예요? 현금이죠. 여기에 현금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 요거를 적어주면 된다. 그럼 이번엔 현금. 현금은 돈 나갔어요. 현금이나 자산 감소 대변 맞죠? 대변이 기록됐죠. 그러면 현금 장부 똑같이 대변에 날짜 12월 1일. 자, 여기서 바라본 왼수 상대편 계정 과목은 접대비다. 접대비 100만 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추정하는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자, 이걸 딱 봤더니 현금 대변에 기록됐네. 그럼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차변은 증가니까. 그러면 100만 원 나갔네, 현금이. 언제? 12월 1일 날. 왜? 접대비로 나갔네. 딱 이제 어느 정도 요거에 숙달된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접대비. 현금으로 나갔네. 12월 1일 1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거꾸로 거래로 추정해라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 보니까 자, 요거 접대비 차변 12월 1일 상대편 계정 과목 이거 지워서 봐야 되나? 자, 봅시다. 지금 요거 같은 게 있네요. 현금 장부 12월 1일 접대비 100만 원. 요거 맞죠? 똑같죠? 정답 2번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여기 접대비 했으면 안 되죠. 현금이라 들어가야죠. 그래서 뜰렸죠. 접대비 대변은 아닙니다. 차변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뜰렸고. 얘는 차변에, 아니죠. 현금은 대변에 있죠. 그래서 뜰렸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거래의 8요소 차변에 4개, 대변에 4개 있죠? 자, 자산 증가 왼쪽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차변이고 이 대변이죠. 자본 증가. 자기 자본 5천만 원을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출자하다. 출자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전산하기 기분 개인 회사입니다. 사장님이 사무실에 돈 가져오게 되면 사장님 개인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익 생기면 다 먹는 거고 망해도 혼자 망하는 거고. 개인 회사는. 자, 사장님 자기 개인 통장에서 출자, 자본금을 가지고 오다. 출가 외인할 때 출가하다. 뭐 스님이 되다 뜻도 있지만 자, 집을 나가다라는 뜻이죠. 출자는 자본금을 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돈이 들어왔겠죠. 사장님이 야, 이걸로 사무실 운영비 해라. 어디서 가져왔냐면 자기 통장에서. 근데 요 돈은 자본금이에요. 자본은 사장님 자본금은 증가해요. 그리고 사무실에 돈이 들어왔어요. 자산 증가. 자산 증가, 자본 증가 맞습니다. 자, 2번 기계장치 7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여 구입하다. 기계장치를 사왔어요. 그럼 기계장치는 자산이고 자산이 증가죠. 맞고요. 대신에 통장에서 돈 빠져나갔습니다.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감소. 맞고.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1년 만기로 차입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온 겁니다.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현금이란 자산 증가 맞죠? 그 다음에 이거 갚아야죠. 안 갚으면 법적으로 이제 차업 들어옵니다. 부채, 돈 빌린 거 차입금이죠. 부채 증가 맞고요. 약속어음을 3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은 부채예요. 우리 언제까지 돈 갚겠습니다 하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는 맞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다. 이거 부채죠. 외상값을 갚은 거예요. 외상값을 돈이 없으니까 어음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하죠. 자, 근데 뭐라고 되냐? 자산 감소. 여기 자산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 잘 읽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아래의 설명에서 관로안이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관로는 제품, 상품 등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 힌트는 나왔네요. 매출 원가죠.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 맞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제조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죠. 그 다음에 또는 도매상에서 사와가지고 판매한다. 그럼 매입 원가고요. 자, 관로의 산출 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 손익계산서가 보면 순매출액,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총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거기 안 되면 주석으로 기재한다. 왜냐하면 원가는 때에 따라서는 이게 그 회사의 기밀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별도로 표시하고 재무제표에는 매출총액만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관로는 그럼 뭐가 되느냐? 2번 매출원가가 정답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 대표적으로 이게 시험 문제 종종 한 번씩 나오는데 토지, 땅 낡아서 못 쓰게 됐다 이런 거 없죠.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요게 나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사무실 빌딩을 짓는다 그러면 기간이 오래 걸리죠.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돈은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성된 건물이면 차변에 그냥 건물 아예 샀으면 차변에 건물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는데 계속 돈은 나가는데 완성되지는 않았어. 완성된 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는 완공도 안 됐는데 감가상각 낡아버려서 가치가 떨어졌다 할 수는 없죠. 건물, 완성된 건물. 컴퓨터 같은 비품, 기계장치는 매년 감가상각이 되죠.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 하지 못하는 유형자산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재산법 손익법 공식 요거 대입하면 또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기말자산을 바르게 계산한 것. 단 부채 총액은 기초와 기말이 동일하며 요건데 요거는 기초도 되고 기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주어진 자료만 고려한다. 기말자산을 그러면 구해야 되는데 자, 우선 구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익 총액, 비용 총액 있어요. 요거 빼요. 그러면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기 손실이 납니다. 여기는 적자가 났습니다. 마이너스 20 얼마예요? 4만 원? 맞죠? 총수익 총비용 빼면 마이너스 24만 원. 자, 요거 당기 순손실 마이너스 24만 원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자, 자본이 이거 기초입니다. 55만 원. 기초가 55만 원. 기말 자본은 안 주어졌어요. 근데 당기 순손익은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24만 원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24만 원. 그러면 기말 자본을 X로 보면 X 값은 요 마이너스 55만 원 일로 넘어오면 플러스 55만 원이 되죠. 예, 그러면 없어지고 X 값 기말 자본은 플러스가 나오겠죠. 31만 원. 아니죠. 맞아요? 기초 자본 31만 원. 예, 플러스 31만 원입니다. 기말 자본은. 자, 이제 우리가 구할 건 근데 기말 자산이에요. 자산,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이 되죠. 자, 지금 기말 자본이 31만 원이면
우리가 구할 거는 기말 자산이니까 얘를 Y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부채. 근데 부채는 기초와 기말이 같다 그랬죠. 그러면 Y 마이너스 80만 원은 31만 원이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80만 원 요로 넘어오면 플러스가 되죠. 80만 원. 그러면 어떻게 111만 원.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자,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물질적 실체가 없다. 형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딱 생각나는 건 무형. 기계장치 같은 건 이건 유형 자산이죠. 유형. 그러면 얘는 일단 아웃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갖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자산들은 이익을 갖다 주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이익을 줍니다. 근데 실체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무형자산이죠. 자, 지금 무형자산이 거의 압축이 됐습니다. 갖는 비화폐성 현금이라든가 당좌자산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관련한 계정에서 올바른 것. 근데 얘는 이익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비용이죠. 지급 임차료 이거 다 비용이에요. 경제적 효익하고는 안 맞아요. 그럼 남는 건 얘만 남아요. 그래서 특허권 제가 한번 검색해 본 거 갖다 놨습니다. 무형자산이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요거는 분개해보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차하면 바꿔치기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이거 뭐예요? 선수금이죠. 계약금을 받은 거, 부채. 대변에 상품 매출로 분개하였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 어떻게 했냐면,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받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이 들어와요. 자, 그럼 대변에는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변에 요거를 상품 매출로 해버렸습니다. 요 매출은, 상품 매출은 뭐예요? 이거는 수익이죠. 얘는 부채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적으면 부채가 증가합니다. 근데 뭘로? 수익으로 적어버렸어요? 수익이 증가해버렸네. 그러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자, 부채 이렇게 해야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부채 증가를 안 적었으니까 부채는 과소 적었죠. 적어야 될 걸 안 적었으니까 적게 적은 거다. 부채는 과소가 됐고, 반대로 적지 말아야 될 걸 적었으니까 얘는 과대가 된 거죠. 수익은 과대가 된 겁니다. 적지 말아야 될 걸 적었으니까 얘는 부풀려진 거다. 과대. 얘는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 그럼 과소. 그러니까 부채가 과소 계상되고 수익은 과대 계상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생각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분개를 해보고 요걸 적어야 되는데 얘를 안 적었어. 얘를 적어버렸네. 수익은 과대가 됐네. 이거 안 적었으니까 얘는 부채가 과소가 됐네. 딱 이렇게 추측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다음 중 자산부채 자본이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으로, 자, 건물 같은 거, 상품, 돈 벌어들일 수 있는 거죠.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맞는 거고요. 자본은 뭐예요? 자산 총액에서 은행 대출받은 빚을 빼면 차감한 잔여액, 맞죠? 또는 순수한 자산이라 합니다. 총 자산에서 대출 받은 거 빼면 순수한 자산, 맞고요.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부로 가게 접는다.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 다 그거 빚 갚고 나면 사장님 돈이 되는 거죠. 잔여 청구권입니다. 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자, 이렇게 자산 부채 하면 그냥 하나 딱 해보세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한번 해서 요거 나중에 수금하면 이익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부채는 대표적인 거 하나, 외상 매입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외상 매입금은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될 외상 값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거래 사건의 결과, 지난달에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어. 그럼 외상 매입금.
미래의 자원이 유입이 위해서 미래의 자원, 외상값 현금으로 미래의 자원 현금으로 어떻게 이거는 갚아야죠. 유입이 아니고 유출, 현금이 유출 예상되는 의무이다 이렇게 봐야죠. 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복식부기를 적용 시 우리처럼 차변, 대변 이렇게 적을 때 뭐예요? 대차평균 원리가 사용된다. 그 합계액은 똑같아야 된다. 그 분계 하나는 차변, 대변 금액은 같아야 된다는 거래 이중성. 합계액이 다 같아야 된다. 모든 거래 합계액이 같아야 된다. 대차평균 원리라 그랬죠? 맞는 겁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 공식 생각나죠? 매출 총이익은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 자, 이건 암기해두면 좋습니다. 이걸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순매출액, 총매출액 있어요? 매출한입, 매출내누리 있어요. 그럼 이건 다 빼야죠. 자, 이거 다 빼요. 1억 원에서 15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빼면 얼마예요? 9,700만 원이죠. 자, 요거는 9,700만 원. 마이너스, 자,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여기 딱 있네요. 7천만 원은 그러면 2,700만 원. 바로 나오죠. 이거는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이건 그냥 장식용으로 갖다 놨나 봐요. 그 다음 영업이익을 구해라 하면 판매비와 관리비 이걸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자료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리고 질문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은 제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써서 가능하면 전산에게 박쌤 전산에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등업 같은 거 없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여기에 보시면 질문들 답변 많습니다. 몇십만 개 됩니다. 검색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 요 97회 2급 시험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한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아직 합격률이 발표는 안 됐지만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실무시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